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 항고심 판결에 대해서 이상민 알아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세기의 모모하면 예전엔 세기의 모모하면 다 좋은 거였는데 요즘 세기의 모모하면 세기의 재판, 세기의 이혼 뭐 별로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예. 맨날 재정 얘기했는데 예. 정부 재정 얘기하지 말고 이 이야기 하자고 먼저 얘기 근데 주셨잖아요. 이것도 저는 정부 재정과 관계가 관계가 있어요. 생각합니다. 어떻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심에서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이 크게 이겼죠. 그래서 근데 그 크게 이기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노 관장이 이기게 된 그 원동력이 양심 선언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아버지 비자금이다. 우리 아버지 비자금이 있어서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이 SK가 큰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런 비슷한 논리를 이 최태원 회장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뭐 제안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최태원 회장님이 꼭 들으셔야 되겠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노소영 관장이 비자금이다라는 양심 선언을 해서 이게 2심에서 이겼다면은 최태원 회장은 이건 비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SK 주주들의 돈을 우리가 편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조성된 거지 꼭 그 비자금을 통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구 SK주 주주의 돈을 편취한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입증을 하고 증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서로 내가 나빴어. 내가 더 나빴어. 이런 게임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면은 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논리적으로 예. 노소영 관장이 정경유착 때문에 들어온 예. 돈으로 SK가 이만큼 컸으니까 그 그렇죠. 정경유착은 내가 가져온 유착이기 때문에 그건 내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죠. 그게 노 거고. 관장의 주장인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SK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SK는 뭐 삼성이나 현대처럼 이 자기가 만든 회사를 뭐 연구 개발을 해서 점점 키우고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SK 가장 예전에 주력 회사는 그 SK 에너지였습니다. SK 맞아요. 에너지는 SK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유공 맞습니다. 유류공사. 그렇죠. 유류공사였나요? 아무튼 네네. 유공을 인수를 해서 만든 것이 주력이었었고요. 그 이후의 주력은 이제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둘 다 맞습니다. 공기업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수해서 만든 거고. 정부기업을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싸게 팔아넘겼다고 그렇죠. 봐도 되는 그리고 거죠. 나서 요즘에 SK 최고 주력은 하이닉스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현대전자. 맞습니다. 현대 하이닉스를 인수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본인이 만들고 키우고 그랬다면은 주식이 뭐 물론 희석이 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분을 뭐 어느 정도 안정적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본인이 만들고 키웠다면. 근데 SK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고 키운 것이 주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냥 구매를 한 겁니다. 외부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다면은 자기의 안정적 지분이 굉장히 좀 지분 유지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100%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네네. 일부 주식을 산 거여서 그래서 사실상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 SK 그 주식이 사실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현재 그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SK 그 회사의 지분을 떼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한참 이후인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만 20% 되죠, 그래도. 예,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저는 이 시장의 어떤 주주의 이익을 편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소버린 사태 다 기억나시죠? 네네. 예, 소버린 사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SK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지분이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이 개인 회사와 비슷한 SK CNC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최태원 회장
회장이 SK CNC를 지배하고 있었고 SK CNC가 SK 주 주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SK CNC가 SK 주 주식을 굉장히 일부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소버린이 공격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굉장히 많은 비리, 불법이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이 뭐 기소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소버린이 SK 주 주식을 매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 일대 주주가 됐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SK 그 최태원 회장이 SK 주를 굉장히 불안하게 갖고 있었다. 충분히 안정적 지분이 없어서 소버린이 공격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었다라는 것이 SK 지배 구조인 거고요.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은 SK 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SK 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냐? 노세용 관장에 따르면은 우리는 뭐 아버지의 비자금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의 비자금이라는 것이 SK 증권이에요. 예전에 그 태평양 그것도 그 태평양 주식 태평양 증권, 네. 태평양 증권을 SK가 인수를 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인데 뭐 SK 증권도 SK 주가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불과하잖아요. 네, 네. 가장 핵심은 SK 주입니다. SK 주를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지배했냐가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CNC의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CNC가 뭐 했던 회사냐면은 그 SK 그 자회사들의 그 시스템을 통합했던 회사예요. SI라고 보통 말을 하죠. 삼성 SDS나 뭐 맞습니다. 그런 예, 종류의 정확한 회사인 건데 거죠. 그 SI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SK 굉장히 많은 계열 회사가 있잖아요. SK 모든 계열 회사들이 뭔가 시스템은 뭔가 구매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SK CNC라는 사실상 최태원 개인 회사가 이 SK에 있는 많은 그런 회사들의 시스템 통합을 다 일감을 몰아줘서 CNC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CNC가 큰 건데, 자, 아니 뭐 계열사의 이 SI 그 시스템을 이 몰아준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회사 사업 기회를 편취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최태원 회장의 개인 회사인 CNC가 그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최태원 회장의 개인의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CNC가 SI를 하지 않고 SK 뭐 계열사나 다른 회사가 했다면은 그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K 주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SK 주주가 가져갈 이익을 최태원 사실상 개인 회사인 CNC의 이익으로 갔다라는 점에서 SK 주주의 이익을 CNC가 가져갔다. 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그 일을 회사 내에 전산실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사고 뭐 좀 더 크면 서버 사고 좀 더 크면은 인트라넷 깔고 이런 네, 걸 맞습니다. 전산실에서 했는데 그거를 전산실에서 했으면은 우리 회사 주주들이 거기 그 효율화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우리 회사 주주들이 가져가는데 그렇죠. 이거를 아들 회사한테 뭐 꼭 자기 전산실이 회사들.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떤 이 SK 이 다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한다면 그 계열사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최태원 회장 개인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CNC가 그런 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CNC 지분을 키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가 CNC 지분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키운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 건데요. 네네. CNC와 SK 주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CNC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불공정 주가로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어디서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그 우리 삼성물산 맞습니다. 이게 사태에서. 이 삼성물산과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 그 회장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제일모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이거를 합병 비율을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CNC와 SK 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CNC에 굉장히 유일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됐어요. 당시 합병 10년 전에 그 당시 매출액은 주가 CNC보다 한 45배 더 컸었고요. 네네. 그리고 순이익도 한 2.6배인가 더 컸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합병 비율은 오히려 CNC가 그 SK 주보다 더 유리한 합병 비율을 했는데
당시 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비슷했던 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아, 거의 구도가 예,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한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그때 합병 찬성했죠. 찬성했죠. 네네. 찬성해가지고 찬성을 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된 문제가 거죠. 됐었죠. 근데 네. 국민연금이 그때 시기도 되게 비슷했어요. 시기도 비슷했었는데 국민연금이 보기에는 CNC와 SK주가 합병을 하자고 하는데 너무 CNC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다. 그래서 그 당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보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찬성을 하지 못하겠다. 내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정도는 내가 찬성을 해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했다는 이것보단 얘기죠. 더 심하다. 내가 도저히 이거를 찬성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반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불공정한 이 합병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불공정한 합병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손해를 봤냐? 구 SK주. 구 SK주 주식은 그러니까 구 SK 구의 SK 그 주식의 구주주 같은 경우는 합병 비율이 굉장히 불리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손해를 받고 그 손해를 본 것만큼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금 신 SK 주 주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의 주식은 이거는 가장 근원은 뭐냐? 다른 주주들의 손해를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이 안정적인 지분을 갖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대법원 판례 때는 이거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비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구 SK 주주들의 재산을 편취해서 형성된 재산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 대상은 굉장히 일부다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게 소송에서 이기기에 유리한 고지에 달성될 수 있다라는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래도 뺏기고 저래도 뺏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해서 합병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은 예. 근데 지금 그 비자금보다는 큰가요?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결과적으로 핵심은 SK 주잖아요. 그 SK 주가 뭐 SK 텔레콤도 가지고 있고 뭐 결과적으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 그 지금 노소영 관장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SK 증권뿐만 아니라 그 SK 텔레콤도 우리 아버지 덕에 좀 컸다라는 네. 건데 결과적으로 SK 텔레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주 SK인 거고요. 네. 주 SK 지분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가냐에 따른 거가 그 SK텔레콤이든 다른 계열 회사의 그 지분 가치에 결정적으로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 비자금보다 SK 구 주주의 손해를 편취한 것이 훨씬 더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법적으로는 뭔가 명확하게 정리해주진 않았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문제였고, 그렇죠. SK CNC 합병 문제도 예.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SK 법원에- CNC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사업 기회를 편취해서 SK CNC를 키우고 그리고 키운 SK와 SK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SK CNC에 아주 극단적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로 이거를 합병을 시켜서 이거를 이 최태원 회장의 이 주식 그 지분, SK주 지분이 이런 식의 형성이 된 거니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비자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형성된 과정이 딱 두 가지로 간명하게 정리가 되네요. 정부의 비호와 정경유착이죠.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 편취. 그렇죠. 두 가지로 사실은 원래는 전혀 재산이 없던 사람들이 지분이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좋은 소식으로 보는 게 이런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시장에 드러나는 것이 SK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저는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두산에 형제란이 있었잖아요. 네. 형제란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이 상대방의 비리를 굉장히 이 언론에다가 말을 했었어요. 네. 이쪽 편은 저런 비리를 저질렀대요. 저쪽 편은 저런 비리를 저질렀대요 하면서 당시 그런 형제란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투명해졌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한진 남매란을 통해서 또 서로 어떤 이 서로의 그런 비리들이 이게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부의 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 그 과정에서 이게 과거에 어떤 비자금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과거의 주주 재산을 편취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큰 이 좋은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요즘에 주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그 이혼 예. 소송 다음에 주가가 오르던데 왜 그런 거지? 굉장히 주가가 어떻게 많이 해석해야 오르고 되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떤 대기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 경영권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아무튼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영권 분쟁이 붙을 수도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 위자료를 내야 된다면은 이 SK 주식을 팔아서 뭔가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려면은 주가 부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시각도 시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그 상속세 논쟁까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상속세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이런 지배주주가 안정적인 이 지분을 네. 확보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이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니까 이렇게 SK처럼 기업의 가치가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게 항상 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될 때 그때 주식이 오르지 대주주 지분이 안정될 때는 이거는 주식이 계속 오르지 않고 금요일급골로 계속 가는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경영권 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기업 지분,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니까 이렇게 SK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이 안정적 기업 지분을 3세 또는 4세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유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저는 이번 SK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게 막상 실제로 이런 법원의 판결이 현실화가 돼서 예, 지분이 절반을 줄면 예, 사실 이제 주주들이 이제 그만두세요. 회장님 그만하시고요. 우리 다른 분 모시고 올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경영자를 최고급 경영자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정부에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고. 본인들은. 정부에서 많이 두려워하는데 근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시장주의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버린 사태도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어떤 소버린한테 SK 주식이 공격당하니까 그때 당시 주식이 어땠습니까?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어떤 이 안정적인 지배권이 조금 흔들리는 당시 굉장히 많이 주식이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세기의 이혼 판결이 돼서 이 지분이 노소영 관장 쪽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주식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참 좋아한다. 이 투자자를 기업의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거의 항상 시장에서 나타났던 이 좋은 그런 경험을 또다시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지금 옮기셨죠? 예, 런던대로 옮겼습니다. 옮기셨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예전부터 또 다른 이론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재벌 체제든 뭐든 간에 좀 안정돼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게 사실 기업 그렇죠. 경쟁력이 좋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좀 있어요.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는 좀 경영권이 안정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들어야 저는 돼요.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어느 학자도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안정적인 경영권은 항상 좋다도 아니고 어떤 전문 경영인은 항상 좋다도 아니고 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는 답이 없다라는 말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은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이 오너 지배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 그런 이 전문 경영인 체제가 좋은 것인지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는 맞고요. 그리고 실증 연구를 해봐도 잘 모르겠다가 네. 결론인데, 근데 또 실증 연구를 해보면 또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세가 좋으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너 2세가 경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전문 경영이 좋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3세까지 가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3세는 네. 일반적으로 오너 경영 3세는 그렇게 전문 경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아. 연구가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 이 재벌들은 지금 3세 경영 체제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세만 하더라도 그 창업자인 아버지의 흥망성쇠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창립을 했고 어떻게 해서 좋아졌다가 분명히 시련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 시련 과정도 다 봤고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과정도 2세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깨 너머로 봤던 사람들이 그렇죠. 2세인 반면에 3세 같은 경우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그러네요. 태어나는 것이 3세이고 3세 경영인 같은 경우는 이 창업자의 어떤 이 그런 그 경영자 마인드를 같이 이게 숨 쉴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3세 경영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수 있다. 3세 그렇죠. 경영 이후에는. 근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SK 주식은 오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이 왜 오르냐? 당연히 이 이혼 판결 이후에 오른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냥 저도 한 명의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런 지분이 희석되는 것은 굉장히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예. 좀 구체적인 걸로 사건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게 좀 더 여쭤봐도 돼요? 좀 구체적인 건데 예. 이거 지금 이거를 연 5% 이자가 여기 예.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돈을 안 주면 근데 당장 돈을 주려면은 예. 현금이 없잖아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예? 그걸 주식을 주식- 팔아야 되고. 주식을 팔던가 아니면 주식 담보로 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식 담보도 많이 잡혀 있다고 그러던데. 이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식 매각하면은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고 또 뭐 약간 수급상으로도 예. 매도세가 막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주식 가치, 기업 가치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시장과 기업과 기업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가치가 있고 마켓 프렌들리라는 가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마켓 프렌들리가 아니야라고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마켓, 시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업도 하나의 시장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고 노동자도 시장을 이루는 요소도 하나고 소비자도 시장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가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기업 편을 드는 것이 좋으냐, 소비자 편을 드는 것이 좋으냐,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이 좋으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시장주의자로서 일단 그 마켓 프렌들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이거는 전혀 다른 가치인 거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마켓 프렌들리는 하자. 시장 친화적으로 우리는 좀 더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과연 이 시장 친화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제가 마켓과 이 비즈니스 기업과 다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과 기업주 이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도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최태원 회장과 SK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태원 회장이 이익을 보냐, 최태원 회장이 손해를 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SK라는 기업의 이 가치를 높일 수가 있냐, 아니면 가치를 높일 수 없냐가 더 훌륭한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전체 시장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거냐라고 보는 것이 더 발전된 시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팔든 말든 경영권을 잃든 아, 유지하든 그럼요. 우리에게 시장에 중요한 큰 상관없고 것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SK의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냐가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기업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식이 더 오르고 있잖아요. 여쭤볼게요. 예. 이 위원님 전공 분야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위자료 20억 원 판결이 나왔다. 예. 일부 일처제를 위협했다 뭐 이런 예, 예.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나 안 썼나 예, 하여간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법원에서 하면서 예. 이것도 뭐 엄청난 거라고 그러던데. 뭐 제 그 전공 분야는 아닌데요. 근데 그냥 이 들리는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이건 전혀 별개 문제잖아요. 뭐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내가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고 위자료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혼인 관계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돌려받는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뭐 일부 네티즌들이나 일부 언론들이 하는 거에 따르면은 똑같이 혼인 관계에 대한 슬픔이 노세현 관장은 왜 더 많은 피해를 받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그런 문제 제기도 있구나라고 그냥 같이 감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재판부의 얘기에 따르면 그 얘기를 제가 해석해 보면은 너무 파렴치해서 좀 많은 슬픔을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게 예. 정리를 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처음에 이것도 국가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최근에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상속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통령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굉장히 핵심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상속세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은 이 어떤 안정적 기업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 안정적 기업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업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는 지배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이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근데 실제로 만약 이 판결 그대로 확정되면요. 그 비자금 있잖아요. 예. 비자금은 국고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특별법을 만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노세훈 관장이 비자금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그냥 약간 양심 선언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돌아가셨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변할 것 없다라고 뭐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말은 뭐 어떤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고. 는 그런 인터뷰 기사는 있긴 있더라고요. 사회화는 하겠다고 발언을 예. 했죠. 근데 예. 어떤 의미인지는 뭐 명확하게. 근데 뭐 사회 환원이라는 방식이 뭐 당장 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뭐 특정 곳에 한 곳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실무 조직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실무 조직이라는 것은 재단 법인이겠죠. 그래서 네.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회 환원 방법을 그 재단 법인이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절차의 일정에 따라서 하겠는데요. 근데 그 재단 법인의 실질적 오너는 당연히 출연한 노세훈 관장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저는 이런 공익 재단을 통해서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이 공익 재단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익재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노세훈 관장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 그렇지만 SK 최태원 회장만 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비자금도 국민들의 돈을 편취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본인이 지배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배할 수 없는 형태의 조직의 사회 환원을 해야 그걸 사회 환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게 그런 국민의 이 법 감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하고 오늘 SK 이혼 소송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최태원 회장은 SK가 아니다.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잃어버리거나 지분을 매각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SK는 잘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정확한 네,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새기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하는데 내일 화요일이라서 12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정치는 경제다 코너 진행되고요. 많이들 라이브 들어오셔서 12시 20분부터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상민 위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